자, 12회 이어서 찍습니다. 우리 저희 제작팀에서 아주 준비를 잘 해놨네요. 준비를 잘 해놔서 바로 차질 없이 물도 안 먹고 못 먹고 강의합니다. 아우 힘들어라. 자, 지금 2012년도, 아니 12년도 했다. 18년도 대비에 미트디트 위클리 테스트의 마지막 회입니다. 13회는 생략할게요. 그거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난이도가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빼시고요. 12회까지만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가자고요. 첫 번째 반응은 무슨 반응입니까? 라는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산성 조건의 Br2. NO를 거치는 할로제네이션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Br을 먼저 붙여주는 알파 수소 대신에 할로젠을 대체시켜주는 반응이죠. 두 번째, La2CO3. 당연히 CO3 이가 음이온밖에 없을 거예요. 당연히 강력한 염기입니다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수소를 갖다가 염기로서 먹고 이중이라 만들고 날리는 이 반응은 E2 제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 불포화물이 얻어지는 반응. 예, 반응 틀릴 거 하나도 없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 요 과정인가요? 자, OH 음연과 I2를 이건 당연히 과량 썼겠죠. 과량 써서 이 반응을 뭐라고 하는 거죠? CHI3 여기 나왔네요. 예, 노란색 침전물이 이게 떨어지는 거 맞습니까? 할로폼 리액션이죠. 결과물은 카복실릭 애시드의 음이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것도 틀릴 내용은 아니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거는 NaH 강한 염기입니다. 가장 에스테틱한 수소 먹을 것이에요. 얘는 염기 역할밖에 못합니다. 시아나이드가 있는 바로 요 탄소에 있는 요 수소는 산성도가 꽤 커지죠. 시아나이드가 전자를 당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가 수소를 잡아먹어 주니까 음이온 될 것이고 음이온 만들어지면 분자 내부의 SN2 반응을 통해서 고리형 화합물을 생성시켜주는 반응입니다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것도 내용상 틀릴 것은 없고요. 네 번째 거는 요건 무슨 반응이죠? 예, 할로지네이션 반응이죠. 할로지네이션 한 번 일으키면 하나 붙고요. 한 번 더 일으킨 거죠. 왜? 여기에는 수소가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의 수소를 할로젠 두 개로 다 전부 다 대체시켜주는 반응, 할로지네이션 반응. 두 개 붙었다 해서 틀렸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할로지네이션 반응 맞습니다. 이건 반응은 아이오다이드 음이온이 자, 요 탄소를 때리고 나가는 반응입니다. 요 위치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종의 알릴리라 그랬죠. SN2 반응에 있어서는 상당히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결과물은 I로 대체된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5개가 전부 다 올바른 주생성물로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미트디트생들은요. 지금처럼 한 단계 반응들 딱딱 나오는 건 관심 있게 보십시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다단계 반응은 제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씩의 반응은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올바르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문제 1번이었어요. 2번 가봅니다. 2번은 자, 이건 보크라고 부르는 놈을 이용해서 알란이라고 부르는 건 이와 같은 카복실 아미노산이죠. NH2기가 있고 여기가 COH가 있고 여기가 R기고 여기가 H인데 요 R기에 따라서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존재합니다죠. 알라닌은 여기가 뭐 몇 개의 놈입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뭔지. 예, 그건 좀 생물적인 얘기니까 잘 모르겠고요. 보크란 놈을 이용해서는 뭘 한 거냐면 보크에다가 알라닌을 붙인 것은 요 시약은 말이죠. 요쪽에 있는 아미노기를 프로텍트 시킨 거죠. 그래서 알라닌의 부분은 아미노기를 보크를 이용해서 프로텍팅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건 루신이라고 부르는 아미노산인데 여기다가는 메탄올을 가해서 물론 당연히 산소 조건에 가야겠죠. 그러면 이 루신도 요거 알겠어요. COH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놈인데 요 R이 어떤 놈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메탄올을 산소 조건에 가면 여기가 뭐로 바뀝니까? CH3로 바뀌겠죠. 즉 뭐가 됐어요? 에스터가 되어서 카복실릭 애시드 부분을 에스터로 프로텍팅 시켜주고 알라닌은 NH2기를 보크를 이용해서 프로텍팅 시켜주고 루신이라고 부르는 놈은 메탄올을 이용해서 카복실릭 애시드를 프로텍팅 시켜주고 그러면 남는 거는 여기에 카복실릭 애시드와 여기에 아민이 남죠. 그러면 아민과 카복산을 갖다가 BCC라는 활성화 시약을 이용해서 반응을 시켜서 알라닌과 루신을 붙여줘서 펩타이드 본드를 생성시켜주고 맨 마지막에 CF3COH는 이건 보크를 제거하는 시약입니다. 보크를 제거하는 시약이니까 알라닌의 보크를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는 얘는 뭐예요? 염기성 조건에 물을 가하는 것은 이건 카복실릭 애시드의 에스터의 사포니피케이션 반응이니까요. 다시 원래 이 카복시산으로 풀어주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역시 에스터를 갖다가 제거해주는 과정이다. 요거는 디프로텍팅 과정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거는 프로텍팅하는 놈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 거 틀렸고요. 두 번째, DCC는 아마이드 제조에 활성화 시작하는 건 당연히 맞고요. 세 번째, 디프로텍팅은
보크를 먼저 제거하든 에스터를 먼저 제거하든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누굴 먼저 제거하든 상관없으니까 요거 이 두 개의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정답은 합성 아미노산을 만들 때, 아미노산이나 펩타이드 본드를 만들 때 그때 이런 과정으로 합성을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니은과 디귿이 올바를 거예요.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이 중수소 치환 반응, 이건 무슨 반응입니까? 에놀이나 에놀레이트의 반응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는 에놀이 이렇게 잘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OH 이렇게요. 하지만 여기에 에놀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돼서 OH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브렉 규칙 위배이기 때문에 에놀이 잘 생성될 수 없겠지요. 그러면 요거는 중수소 치환 반응을 잘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자, 요거는 에놀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면은, 이런 식의 에놀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사각꼬리의 이중결합 두 개입니다. 안티 아로마틱 컴파운드죠. 근데 요 화물은 공명을 그리게 되면은 요렇게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왜 안 지워지냐? 됐다. 자, 요 화물은 이렇게 돼서요. 이렇게 공명을 그리면 여기가 O 음이온되고 요거 플러스일 때죠. 요거 O 음이온되고 요거 플러스일 때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에놀 되면은 요 화물 가만히 보십니다. 요 화물 가만히 보시면 이 화물은 고리형 화물에 파이 전자가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로매틱 컴파운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B가 에놀이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놀의 반응인 중수소 치환 반응도 더 잘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억 맞고요. 니은 디귿은 읽어보면은 내용상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만 올바릅니다. 어떤 놈이 에놀이 잘 되는가 이런 개념을 묻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어떤 개념입니까? 브렉 규칙으로 힘들다. 여기서는 안티 아로마틱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그런 개념을 깨우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였어요. 4번으로 가봅니다. 4번은 2플로로부타노이게시드 한번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2플로로부타노이게시드 탄소 4개짜리 부타노이게시드에 여기가 F가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4플로로부타노이게시드 탄소가 4개짜리 부타노이게시드에 여기에 F 있는 거군요. 얘가 좀 더 산성도가 크겠죠. 그 이유는 F는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음이온 생기면 가까워서 잘 땡깁니다. 인덕티브 에펙트라고 부르죠. 거리에도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더 산성이다라는 표현은 맞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요 화합물 구조 가만히 보세요. 요거 어떤 구조입니까? 케토 폼의 케토 형태고요. 여기는 베타, 알파, 베타 케토 에시드입니다. 베타 케토 에시드 가열해주면 무슨 반응합니까? 디카복실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과물 H가 있으면 육각형 고리 형태로 전자가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노카복실릭 에시드를 생성한다. 즉 얻어지는 물질은 이와 같은 CO2 가스가 빠져나간다는 거 알겠습니까? CO2 가스가 나가서 이와 같은 카복실릭 에시드만 생성되는 결과물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은 디카복실레이션 반응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 이것도 맞구나. 두 번째, 이런 화합물일 때는 알파, 베타, 감마 케토 에시드입니다. 이건 디카복실레이션 아니에요. 무슨 반응일까요? 이쪽도 카복실릭 에시드, 이쪽도 카복실릭 에시드니까 히팅하면은 고리형 화합물, 즉 어떤 화합물 얻어질까요?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언하이드라이드가 얻어질 수 있겠죠. 오각형 고리 화합물이기 때문에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고리형 화합물은 요건 누굽니까? 언하이드라이드를 생성시켜 주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런 화합물 탄소 골격이 너무 길 때는 고리가 너무 큰 고리가 얻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반응은 일어날 수 없어요. 고리형 화합물 생성한다라는 반응은 없다고요. 즉 오각이나 육각형 고리가 만들어지면 모를까 이렇게 큰 고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번은 틀렸고요. THF는 화합물의 구조가 이겁니까? 여기다가 농축된 HI를 반응시키면 수소이온 붙겠습니까? 아이오다이드 음이온이 탄소를 공격하고 열어주는 이서의 절단나는 반응이구나 라는 겁니까? 그러면 고리가 열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표현도 틀릴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개만이 올바릅니다. 4개가 올바르고 요 반응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정상적이라고요. 4번 문제였습니다. 5번 한번 가보시죠. 자,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LDA 같은 놈은 LDA라고 부르는 놈은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사이즈가 크고 온도가 마이너스 72도입니다. 온도를 저온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키네틱 컨트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키네틱 컨트롤은 어느 쪽을 접근합니까? 접근이 쉬운 쪽 접근하죠. 그러니까 LDA는 사이즈가 큰 염기로서 알파 수소에 바로 요 수소를 염기로서 잡아먹어요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음이온 딱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 내부에 SN2가 일어나서 칠각형 고리가 얻어집니다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거보다 사이즈가 작은 터시루프톡사이드는 이거는 키네틱 컨트롤, 서머다이브 컨트롤 이런 개념 아닙니다. LDA에서는 온도를 높이거나 낮췄을 때 키네틱, 서머다이내믹 온도가 낮으니까 키네틱이다라는 개념이고요. 얘는 항상 안정한 NO를 생성시키는 즉 여기 수소를 잡아먹습니다. 여기 수소 잡아먹어주니까 여기 음이온 되고 이놈은 NO이 이렇게 가정돼요. 자, 몇 치환입니까? 3치환. OH까지 하면 4치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안정한 NO를 생성시키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므로 여기 마이너스가 이 탄소를 공격해서 반응을 일으키면 결과물은 오각형 고리가 얻어지게 될 거예요. 이런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맞고 니은 틀리고 딕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설명을 듣고 지금 지문을 읽어보시면 아 그래 당연히 맞구나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기억 디귿이에요. 자 5번 한번 가볼까요? 자 반응을 보는 순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탄소의 개수가 3개, 11개네요. 3개, 11개네요. 딱 맞네요. 탄소 개수가 변동 없이 COH로 바뀌었습니다. LAH를 가주면 무슨 반응이 돼요? LH 가주면 여기가 CH2OH 되겠죠. 똑같이 이렇게 돼서 요거 10개짜리 그대로 되고 여기가 CH2OH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PBRC를 가주면 OH가 BR로 바뀌어주니까 탄소 개수의 변동 없는 결과물 얻어져 주니까요. 기억은 올바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셔야 되겠죠. 두 번째 요 반응을 혹시 만약에 모르시나요? 요거 뭐야? KOH 가지면 음이온 되겠죠. 그 다음에 AG2O 가지면 여기가 AG 양이온 붙겠죠. 그 다음에는 레디칼 반응을 통해서 훈스 디컬 리액션이라고 말씀드리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탄소 개수가 한 개가 줄어든 알킬 할라이드가 얻어져 주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탄소 개수가 원래보다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훈스 디컬 리액션 서브노트에 만약에 내용이 딱 모르시는 분들은 서브노트의 메커니즘을 참고해서 반드시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답은 니은 맞고요. 이것은 자 LH 물 가해주면 당연히 아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시아나이드 쓰면은 당연히 여기서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루트로는 반응을 시킬 수 없습니다. 탄소 개수 하나 늘리는 방법은요. 이걸 만든 다음에 그린레시앙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CO2를 가해주는 방법으로다가 탄소 개수를 하나를 늘릴 수 있겠죠. 그런 방법을 택해야죠. 이것은 잘못되었어요. 라고 얘기해 줘야지만 정상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올바른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7번 갑니다. 아민입니다. 아실랄라이드가 해주니까 뭐 돼야 돼요? 첫 번째, 아마이드가 되어야 되겠죠. 아마이드 환원시켜주게 되면 당연히 뭐 돼야 됩니까? 아마이드 환원되면 기억해야 됩니다. 아민이에요. 아마이드는 환원되면 아민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요거 반응은 LEH를 갖다 나이트리를 환원시켜주면 나이트리를 환원시키면 뭐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아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상적이고요. 자, 산성 조건에서 철을 가하고 두 번째 염기 처리했습니다. NO2기를 NH2기로 환원시켜주는 과정이구나. 전부 다 아민을 생성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 맞죠? 두 번째, C 반응에서 수소 반응을 가해줘도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당연히 똑같습니다. 반응 결과물 동일한 거 얻는 아민이에요. 그 다음엔 NaN3H2O 요거 무슨 반응인가요? 커티어스라는 거 기억납니까? 커티어스 리액션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물은 뭐니? 탄소 개수가 한 개가 줄어든 아민 돼야 되겠죠. 자, 이소시아네이트를 거쳐갖고선요 반응을 진행하는 것이고 탄소 개수가 한 개가 줄어든 아민 그 탄소는 CO2 가스로 분출됩니다. 라는 거 꼭 메커니즘 이건 몰랐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해주어도 아민은 생성될 수 있죠. 탄소 개수가 한 개가 줄어들었지만은 아민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상으로는 틀린 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7번 문제였습니다. 자, 8번 가볼게요. 자, 이 반응을 한번 잘 보시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DCC만 썼습니다. 근데 2당량이에요. 2당량. DCC는 무슨 시약이에요? 활성화 시약이죠. 여기에 산소 부분에 DCC가 붙음으로써 이 카본일 카본에서 이 부분을 좋은 이탈기로 바꿔주는 활성화 시약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카복실릭 애시드 2당량에 DCC 쓰면요. 언하이드라이드 됩니다라고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메커니즘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DCC란 놈은 OH 부분을 알코올의 OH 부분처럼 카복실릭 애시드의 OH 부분을 활성화시켜주고 즉 반응성을 좋게 만들어주고 즉 좋은 이탈기로 바꿔주고 그 다음엔
또 카복실릭 애시드가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언하이드라이드가 얻어져야 되니까는 정답은 틀릴 거 없습니다가 될 것이에요. 자, 염기철에다가 물을 가했으니까 당연히 사포니피케이션 반응이고요. 반응은 OH 음이온이 친핵성 아실 치환 반응하면 끊어지겠죠. O 음이온 되고 여기가 친핵성 아실 치환 반응하면은 이렇게 돼서 요거 끊어지니까 요거 끊어지고요. 또 여기가 끊어지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 맞겠습니까? 나가고 돌고 이렇게 날아가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음이온에서 산처리에다가 수소이온 다 붙여주면 최종적인 결과물 이와 같은 알코올 3개 붙어있는 놈과 이와 같은 카복실릭 애시드가 얻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응이죠. 사포니피케이션 반응을 여러 번 수행시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응 결과물은 올바르고요. 세 번째 거는 LH 쓰면 당연히 이건 수소 따먹는 반응밖에 있을 수 없죠. 이거밖에 없죠. H 음이온이 수소이온 먹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산처리했으니까 결과물 똑같은 결과물 그대로 얻어지겠네요. 말하자면 수소이온을 띄었다가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산연기 반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LH 쓰니까 당연히 이것도 똑같아요. 수소 따먹는 반응이죠. O 음이온 되고 메틸 리튬 썼군요. 메틸 리튬은 딱 쓰면 딱 공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물은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돼서 나중에 산처리까지 하면 OH 여기가 메틸기 붙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잼다이올입니까? 잼다이올에서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케톤을 생성시켜주는 반응. 케톤의 제법 중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그네슘 가해주니까 그린에 시작되고요. CO2 가해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산처리해주면 카복실릭 애시드가 되는 반응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 있는 것들 모두 다 올바르게 주생성물로 나열되어 있어요 라고 확인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반응들이 이렇게 당연히 지나가야 돼요. 꼭 명심하십시오. 자,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인가요? 제가 보는 순간에요. 딱 보는 순간에 에스터구나. 클라이젠 리액션이구나. 이당량 썼구나.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음이온 딱 되고 이 음이온이 공격 친핵성 아실치환 반응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물은 일단은 이렇게 되고 여기가 페닐기가 붙었습니까? 페닐기가 붙었고 여기가 카보닐기가 있는 이런 놈이 얻어져 줍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반응 결과물이죠. 두 번째는 NaOH 산처리 그다음에 히팅까지 하면은 여기가 OH로 바뀌어준 다음에 디카복실레이션 반응입니다 라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결과물은 요건 이렇게 돼서 이런 결과물 얻어져 주는구나 라고 쓸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요거는 2차민입니다. 케톤의 2차민 가주니까 그래 N-아민 만들어 주는 반응이구나. 메틸기가 2개가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나민 만들어지는 반응이구나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환원시키니까 여기가 이중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바뀌어주는 결과물이니까 니은 반응 결과물이 주 생성물이 될 것입니다. 반응의 진행 과정은 첫 번째 클라이젠, 두 번째 사포니피케이션, 세 번째 산처리, 마지막 히팅, 디카복실레이션. 이 반응은 알데히드 케톤의 반응인 뉴클레필릭 어디션, 그 다음에는 수소 반응을 통해서 환원시켰습니다라는 각각의 반응들을 연계적으로 놨습니다. 선생님 반응이 2단계가 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중간에 어느 부분을 잘라서 교수님이 문제 낼지 모르니까요. 각각의 반응들을 다 알아놓을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반응들을 전부 다 외워두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SOCl2 쓰면요. 어느 쪽을 감응합니까? 여기죠, 여기. 카복실릭 애시드의 OH가 Cl로 바뀝니다. 여기는 왜 반응을 안 합니까? 요 탄소는 혼소비탈이 sp2거든요. 그러니까 SN2 반응 없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카복실릭 애시드는 이건 친핵성 아실치환 반응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는 Cl로 바뀌지만 요거는 바뀌지 않는 결과물이 되어야 정상적이지요. 그러니까 기억은 요거는 올바르고요. 두 번째 것은 요거는 아실할라이드구나. 아마이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반응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요 반응은 나이트릴이죠. 나이트릴에 그리네시아 혹은 리튬 섞으면 뭐 된다? 케톤 된다. 이 반응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건 제발 좀 절대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한번 지문을 읽어볼게요. A 반응에서는 페놀의 OH가 Cl로 치환된 결과물도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페놀은 sp2 탄소이기 때문에 그 반응은 없습니다. 두 번째, B 반응에서 과량의 2차 아민 대신에 피리딘을 가해준다. 피리딘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HCl을 잡아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맞고요. C 반응에서는 중간체로서 이 아민을 거쳐가면서 반응이 진행되는 결과물이다. 아민이 아니라 이거 오탄데 요거 이민. 교재는 똑바로 돼 있습니까?
예, 맞아요. 이민을 거쳐 진행하면서 이민이 케토폼으로 바뀌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케톤으로 바뀌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민이 아니라 이민입니다. 이민. 이건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한번 책은 오타가 아니니까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이고 피트 10회는 작년에 다 찍어놓고 올해는 강의도 조금 많았고요. 강의도 조금 많아서 그다음에 좀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았고 또 올해는 좀 이상하게 좀 자꾸 지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클리 테스트가 조금은 늦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10일에 12일을 지금 찍었는데 이제 올해의 마지막 위클리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강의를 보게 되면 시험이 이제 많이 임박해 있을 거예요. 시험이 많이 임박해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건투를 빌고요. 하여튼 김선미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만 간다라는 것만 명심해 주길 바래요. 그래서 뭐 어떤 비법을 찾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나는 끝까지만 공부해서 내가 아는 실력만큼만 시험 보겠다. 그리고 실수 없이 하겠다라는 마음이면은 충분히 모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위클리 테스트 2018년도 대비는 이걸로 마치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